성진그룹 본관 38층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습니다. 금색 자수가 놓인 화려한 벽지 아래로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물들이 긴장한 얼굴로 일렬로 서 있습니다. 연회장 중앙에는 긴 직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놓여 있고 그 끝에는 성진그룹의 살아있는 권력 강승천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강승천 회장은 앞에 놓인 은색 식기들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리며 조리대 앞에 선 청년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봅니다. 강지혁은 하얀 요리사 복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강승천 회장의 시선을 받아냅니다. 주변에 서 있던 기존 요리사들이 강지혁을 향해 비웃음 섞인 눈초리를 보냈지만 강지혁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손가락질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니가 마지막 후보인가? 강지혁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강지혁입니다. 강승천 회장은 곁에 서 있던 비서에게 턱짓하며 명령했습니다. 시간이 아깝군. 바로 시식하도록 하지. 오늘 주방장이 추천한 그 소스를 가져와 봐라. 강태윤 부회장이 뒤편에서 입술을 살짝 깨물며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손에 든 와인잔을 흔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소스는 제가 특별히 해외에서 공수한 식재료로 만든 겁니다. 건강에 아주 좋을 거예요. 강승천 회장이 아들을 힐끗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태윤이 네가 신경을 썼다니 한번 맛보마. 보조 요리사가 은색 쟁반에 담긴 스테이크와 진한 갈색 소스를 강승천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고 고기를 한 점 썰어 소스를 듬뿍 묻혔습니다.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의 손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보며 코끝을 미세하게 실룩거렸습니다. 고기가 강승천 회장의 입술 근처까지 다가갔을 때 강지혁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멈추십시오. 그 소스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감전된 듯 몸을 떨며 강지혁을 쳐다보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와인잔을 식탁에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야.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강지혁은 강태윤 부회장의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승천 회장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강지혁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게 접힌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소스에서는 식재료의 향이 아닌 비릿한 금속 냄새가 납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신경을 마비시키는 성분이 섞여 있어요. 강태윤 부회장이 지역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 뭐해? 저놈 당장 끌어내지 않고. 강승천 회장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태윤이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 강승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내려놓고 강지혁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눈동자를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내 놈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건가? 만약 거짓이라면 내 목숨은 여기서 끝이다. 강지혁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놓인 은색 스푼을 집어들었습니다.
강지혁이 스푼의 오목한 부분을 소스 속에 깊숙이 담갔다가 천천히 꺼냈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시선이 은색 스푼 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깨끗하던 은색 스푼의 표면이 소스와 닿자마자 기분 나쁜 검은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천 회장은 그 광경을 보고 의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강지혁이 변색된 스푼을 강승천 회장 눈앞에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비소 계열의 독성 물질이 은과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재료로는 절대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주방 쪽을 향해 눈짓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저놈이 미리 스푼에 뭘 발라둔 게 분명해. 속지 마세요, 아버지. 강지혁이 뒤를 돌아 주방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보조 요리사를 가리켰습니다. 강지혁이 차가운 눈빛으로 보조 요리사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저 친구의 오른쪽 주머니를 확인해 보십시오. 소스를 가져올 때 손을 계속 떨며 주머니를 만지더군요. 보안팀장 박유한이 신속하게 움직여 도망치려던 보조 요리사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요리사의 주머니를 뒤져 작은 유리 앰플 하나를 꺼냈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앰플을 강승천 회장에게 보여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어있는 독극물 용기입니다. 최근 보안실에서 경고했던 성분과 일치합니다. 강승천 회장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고개를 천천히 돌려 아들 강태윤 부회장을 보았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시선을 피하며 땀을 닦아내기 바빴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다시 강지혁을 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이름이 강지혁이라고 했나? 강지혁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강승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연 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강지혁을 내 전담 수석 요리사로 임명한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이 청년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강태윤 부회장이 당황하며 강승천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놈을 어떻게 주방에 들입니까? 재고해 주세요. 강승천 회장이 강태윤 부회장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추천한 요리사보다 이 청년이 내 목숨을 더 아끼는구나. 너는 당분간 근신하며 이번 일을 해명할 준비나 해라. 강승천 회장은 지혁을 데리고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강지혁은 회장의 뒤를 따르며 고개를 돌려 주방 구석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강지혁은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님이 운영하던 식당이 무너지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성진그룹의 횡포로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그 주방의 냄새가 지금 이곳에서도 나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은 복수심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혁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당신들이 만든 그 지옥을 똑같이 맛보게 해줄게.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의 개인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갔습니다. 강승천 회장은 책상 뒤에 앉아 지혁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지혁을 뚫어지게 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요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군.
요리는 어디서 배웠나? 강지혁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먹고 자며 배웠습니다. 사람의 혀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강승천 회장이 껄껄 웃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시장 바닥이라 역시 근본 없는 실력이 더 무서운 법이지. 좋아, 당분간 내 곁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들만 만들어라.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이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강지혁이 펜을 놓으며 강승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주방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해주십시오. 강승천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좋다. 박유한 팀장에게 지시해서 내 주방은 요새처럼 만들어주마. 강지혁은 집무실을 나와 앞으로 자신이 사용하게 될 전용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지혁의 앞에 박유한 팀장이 나타나 길을 막아섰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지혁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으시군요. 하지만 제 눈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회장님을 구한 게 우연인지 계획인지 지켜보죠. 강지혁이 박유한 팀장의 어깨를 툭 치며 지나갔습니다. 우연이든 계획이든 회장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 일이나 잘하세요. 박유한 팀장은 지역의 뒷모습을 보며 무전기에 대고 낮게 의조렸습니다. 부회장님께 보고드려. 새로운 요리사가 만만치 않은 놈이라고. 주방에 들어선 강지혁은 가방에서 낡은 칼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강지혁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주방의 스테인리스 벽면이 차갑게 빛나며 지혁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강지혁은 조리대 위에 놓인 신선한 채소들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강지혁이 채소의 향을 맡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제 곧 그들이 피눈물을 흘릴 시간이 올 테니까요. 강지혁은 밤이 깊을 때까지 주방의 모든 집기를 하나하나 분해하고 닦으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이 복용하는 약봉지들이 모여있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강지혁은 약봉지 사이에서 풍겨나오는 기분 나쁜 향기를 맡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향기는 낮에 보았던 독극물과는 또 다른 아주 서서히 몸을 좀먹는 성분이었습니다. 강지혁은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성곽 안에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강지혁은 주방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내일 아침에 만들 식단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의 비틀린 몸을 바로잡는 척하며 그의 정신을 서서히 조종할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이 창밖의 화려한 도시 야경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은 썩은 냄새를 내가 전부 도려내 줄게. 주방에 불이 꺼지고 강지혁의 그림자가 복도로 길게 늘어지며 사라졌습니다. 성진그룹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는 이미 전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술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요리사 놈 당장 뒷조사해. 쥐새끼 하나 때문에 내 계획이 망가질 순 없어.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사람을 풀었습니다. 조만간 재미있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강태훈 부회장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강지혁은 숙소로 돌아와 여동생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지혁은 동생의 환한 미소를 손가락으로 매만지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강지혁이 동생에게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너 병원비랑 우리 집 찾아준다고 했지? 조금만 더 버티자. 강지혁은 옷도 벗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지혁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혁의 혀는 이미 승리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지혁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내일의 태양이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본사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강지혁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태훈 부회장은 이사진들이 가득 찬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 뭉치를 신경질적으로 넘기며 강지혁을 노려보았습니다. 강태훈 부회장이 펜을 탁자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자네,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 전 행적이 아주 흥미롭더군. 시장 바닥 요리사라는 건 다 거짓말이었나? 강지혁은 이사진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구두 굽소리를 일정하게 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강지혁이 무표정한 얼굴로 강태훈 부회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나고 자란 것이 제 요리의 뿌리니까요. 옆에 앉아있던 한 이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유가족이라는 사실은 왜 숨겼지? 10년 전 우리 식자재 유통사고 때 자네 부모가 운영하던 식당이 망했다면서? 강지혁은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우며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지혁이 수첩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리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긴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고 덕분에 제가 성진그룹의 식자재가 얼마나 엉망인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죠. 여기 그 당시 은폐된 장부 사본이 있습니다. 강태훈 부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강태훈 부회장이 장부를 훑어보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로 감히 우리를 협박하려 들어. 당장 보안팀 불러서 이놈 끌어내. 그때 회의실 뒤쪽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리며 강승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승천 회장은 한층 생기 도는 얼굴로 지혁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태윤이 너는 왜 아침부터 소란이냐? 내가 지혁이에게 우리 유통라인 전수조사를 맡겼다. 강태훈 부회장이 당황하며 휠체어로 달려가 강승천 회장의 무릎 앞에 엎드리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놈은 위험합니다. 과거 일로 앙심을 품고 접근한 게 분명해요. 강승천 회장이 아들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앙심을 품었든 아니든 이 청년이 만든 요리를 먹고 내 속이 편해진 건 사실이다. 너희가 납품하던 그 썩은 기름보다 100배는 낫더구나.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의 뒤편에 서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강서윤 실장과 눈을 맞췄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지역의 뒤를 따라와 복도 구석에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지역의 팔을 붙잡으며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혁 씨, 조심해요. 부회장이 지금 제약회사 사람들이랑 무슨 모의를 하고 있어요. 당신 동생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강지혁은 동생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강지혁이 서윤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을 건드리는 순간 강태윤 부회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강지혁은 주방으로 돌아오자마자 휴대폰 진동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지혁의 동생 지은이가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지혁님, 큰일 났어요. 갑자기 정전이 되더니 괴한들이 지은 양 산소 호흡기를 떼려고. 강지혁은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조리대 위에 놓인 칼을 꽉 움켜쥐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강지혁이 수화기에 대고 침착하게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회장님 전용 의료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 병실 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세요. 강지혁은 곧바로 강승천 회장의 집무실로 달려가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회장님, 제 목숨은 드려도 좋으나 제 동생만은 살려주십시오. 부회장이 제 동생을 죽이려 합니다. 강승천 회장은 노여움이 가득한 얼굴로 비서실장을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감히 내 주방장의 가족을 건드려? 당장 내 전용 앰뷸런스를 병원으로 보내고 보안팀 절반을 배치해라. 강지혁은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 앞치마를 질질 끌며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보낸 부주방장이 지역의 눈치를 살피며 소스 냄비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부주방장의 손목을 낚아채며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가루 자니가 직접 먹어보겠나? 아니면 내가 강 회장님께 직접 대접하라고 할까? 부주방장은 사색이 되어 손을 저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영님 살려주세요. 부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제 가족들을 가만 안 둔다고 해서. 강지혁은 부주방장의 멱살을 잡아 일으키며 주방 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자네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도 소중한 법이야. 당장 회장님 앞에 가서 자백해. 그게 자니가 살 길이야. 잠시 후 연회장에는 강승천 회장과 강태윤 부회장, 그리고 공포에 질린 부주방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부주방장이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강태윤 부회장이 지시한 모든 악행을 눈물로 쏟아냈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저놈한테 얼마 받았어. 죽고 싶어. 강승천 회장이 찻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윤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약까지 가짜로 바꿔치기 하더니 이제는 내 주방장까지 죽이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강태윤 부회장은 뺨을 감싸쥐며 증오 섞인 눈으로 지역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저놈 말에 속으시는 거예요. 저놈이 우리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라고요. 강승천 회장은 아들의 말을 무시한 채 박유한 팀장에게 명령했습니다. 태윤이를 당장 가택연금시키고 모든 직무를 정지시켜라.
그리고 지혁이의 동생을 성진그룹 본가로 옮겨서 보호해라. 강지혁은 멀어지는 강태윤 부회장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지혁에게 다가와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부회장이 제약회사와 비밀리에 만든 각성제예요. 할아버지 식단에 섞으려던 거였죠. 강지혁은 약병의 냄새를 맡으며 미간을 찌푸리고는 그것을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강지혁이 서윤을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 씨.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겠군요. 강지혁은 그날 밤 텅 빈 주방에 홀로 앉아 동생 지은이의 안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안전하게 회장의 본가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지혁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강지혁이 벽에 기대어 앉아 젖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아, 오빠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주방 밖에서는 박유한 팀장이 복도를 지키며 지혁의 울음소리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박유한 팀장은 무전기를 꺼내어 강태윤 부회장의 측근들에게 연락을 취하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박유한 팀장은 지혁의 진심 어린 울음에 마음이 흔들리는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강지혁은 눈물을 닦고 다시 조리대 앞에 서서 내일 아침 강 회장에게 대접할 죽을 준비했습니다. 쌀을 씻는 지혁의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고 단단했습니다. 강지혁이 냄비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품을 걷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정신이 맑아져서 당신의 죄를 제대로 보실 테니까요. 성진그룹의 밤은 깊어갔지만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김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창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자신의 방에서 술병을 들이켜며 지역의 사진을 칼로 난도질했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향해 내뱉었습니다. 강지혁, 내 놈 혓바닥을 뽑아버리는 날이 내 제삿날이 될 거다. 어둠 속에서 강태윤 부회장의 그림자가 괴기스럽게 일렁이며 복수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은 완성된 죽을 보온병에 담으며 창밖의 여명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폭풍우가 성진그룹을 덮칠 준비를 마친 새벽이었습니다. 강지혁은 칼 가방을 챙겨 주방을 나서며 자신의 운명을 향해 한 걸음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성진그룹 본관 주방의 아침은 서늘한 냉기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강지혁은 조리대 위에 놓인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하고 눈썹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서류 위에는 신임 메뉴 개발팀장 최도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명패가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 문이 열리며 화려한 정장 차림의 최도혁이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최도혁이 구두 앞코로 지역의 조리 도구 가방을 툭 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자니가 그 운 좋은 시장통 요리사인가? 오늘부터 모든 조리 과정은 내 허가를 받아야 하네. 강지혁은 대답 대신 칼 가방을 집어들어 먼지를 털어내며 최도혁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강지혁이 칼날을 천으로 닦아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허가는 회장님께만 받습니다. 주방을 어지럽히지 말고 나가주시죠. 최도혁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지역의 조리대 위로 상체를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강태윤 부회장님이
그냥 당하고만 계실 줄 알았나? 자니가 만든 모든 음식에 뭐가 들어가는지 내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지켜볼 걸세. 강지혁은 최도혁의 위협을 무시한 채 강승천 회장에게 올릴 보이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질 때 지혁의 코끝에 이상한 향취가 걸렸습니다. 지혁은 찻잎 상자를 열어 코를 가까이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강지혁이 찻잎을 손가락으로 으깨며 최도혁의 눈을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이 차 누가 가져온 겁니까? 환각 성분이 섞여 있군요. 회장님의 인지 능력을 마비시키려는 속셈입니까? 최도혁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그건 티베트에서 공수한 최고급 찻잎일 뿐이야. 증거라도 있어. 그 순간 주방 뒷문이 열리며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식재료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최도혁을 힐끗 보더니 지혁의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놈들이 주방에서 소란이구먼.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지저대는 개들이 많아. 최도혁이 노인을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노인네는 뭐야?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 노인은 최도혁의 손가락을 쳐내며 지혁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강 회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삼킨 진실의 맛이라네. 지하 3층 창고로 가보게. 노인은 연기처럼 주방을 빠져나갔고 강지혁은 홀린 듯 노인이 남긴 말을 되새겼습니다. 강지혁은 최도혁의 감시를 피해 식자재 창고를 점검하는 척하며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지하 창고 구석에서 지혁은 낡은 서류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함을 열자 30년 전 부모님의 사고 보고서 원본이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강승천 회장의 친필 서명과 함께 사고 처리 완료 및 폐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지혁은 벽을 짚으며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지혁이 서류를 꽉 쥐며 눈물을 참아내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당신이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민 게 정말 당신이었나요? 지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급하게 지혁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습니다. 지혁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강태윤 부회장이 보낸 킬러들이 주방으로 가고 있어요. 강지혁은 서류를 품 안에 숨기며 서윤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서윤 씨, 회장님이 우리 부모님 사고의 진범이라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난 이제 누굴 믿어야 하죠? 강서윤 실장은 지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에요. 할아버지는 치매가 시작됐고 삼촌은 그걸 이용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괴한들이 집기를 부수며 지혁을 찾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은 조리대 위에 놓인 커다란 중식도를 집어들고 괴한들 앞에 섰습니다. 강지혁이 칼날을 세우며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주방에서 나가. 여긴 사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지. 너희 같은 짐승들이 올 곳이 아니다. 괴한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지혁에게 달려들었지만 지혁은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뜨거운 육수 냄비를 걷어찼습니다. 비명이 난무하는 주방에서 지역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서윤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고 강태윤 부회장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혁, 내 동생 지은이가 지금 내 앞에 있다. 회장에게 독을 먹여라. 그럼 동생은 살려주마. 지혁은 수화기를 든 손을 바들바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지혁이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쥐어짜듯 대답했습니다. 지은이 건드리지 마.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강태윤 부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혁은 부서진 주방 한복판에서 강승천 회장에게 올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이 재료를 썰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을 죽여야 동생이 살고 당신을 살려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지. 신이 있다면 대답 좀 해봐요. 만찬 시간이 다가오자 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전 세계 이사진들이 모인 화려한 식탁 중앙에 강승천 회장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떨리는 손으로 수프볼을 강승천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지혁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혁아, 고생 많았다. 네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가 요즘 내 유일한 낙이다. 지혁은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회장의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건너편 자리에서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지혁에게 눈짓했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수저를 들어 수프를 한 입 크게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강승천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입에서 시커먼 피를 쏟아냈습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이사진들이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이 기다렸다는 듯 탁자를 내리치며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회장님 식사에 독을 탔다. 당장 저 살인마를 체포해. 강지혁은 피를 토하며 쓰러진 강 회장을 보며 넋이 나간 듯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달려와 지혁의 팔을 뒤로 꺾으며 바닥에 거칠게 짓눌렀습니다. 강지혁이 바닥에 얼굴이 박힌 채 울부짖으며 외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강태윤 네가 시킨 거잖아. 박유한 팀장이 지혁의 귀에 대고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이제 넌 여기서 죽은 목숨이니까. 지혁은 끌려가며 멀어지는 강 회장의 창백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강태윤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지혁은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연 회장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며 지혁의 시야도 어둠 속으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지혁은 마지막 순간 동생 지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남은 핏자국만이 성진그룹의 추악한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 부회장은 쓰러진 아버지를 힐끗 보더니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혁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살인자가 되어 지하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어디선가 아침에 보았던 노인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지혁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강지혁의 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지혁은 뒤로 묶인 손목의 통증보다 가슴을 짓누르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철제 문이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열리고 박유한 팀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지역의 앞에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가사 상태다. 내 놈이 넣은 독극물 때문이라고 의사들이 입을 모으더군. 강지혁이 고개를 치켜들고 박유한 팀장의 얼굴에 핏발선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윤이 시킨 짓이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 내 동생은 어디 있어? 박유한 팀장이 담배 연기를 지역의 얼굴에 길게 뿜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동생 아니는 걱정 마라. 강 부회장이 약속대로 아주 조용한 곳으로 보냈으니까. 지역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째로 달려들려 하자 박유한 팀장이 지역의 어깨를 거칠게 눌러 앉혔습니다. 취조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구두 소리가 들리더니 강서윤 실장이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박유한 팀장의 멱살을 잡으려 하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당장 이 사람 풀어줘. 할아버지가 깨어나면 당신들 모두 무사할 줄 알아. 박유한 팀장은 서윤의 손을 가볍게 쳐내고는 지역의 포박을 조용히 풀어주며 의외의 말을 던졌습니다. 지금 뒷문으로 차를 대기시켜놨다. 5분 안에 이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나도 더는 못 도와줘. 강지혁은 당혹스러운 눈으로 박유한 팀장을 보았지만 서윤의 손에 이끌려 서둘러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윤이 운전하는 차가 빗길을 뚫고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자 지혁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서윤 씨,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은이는 정말 죽은 건가요? 강서윤 실장이 핸들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지역을 안심시켰습니다. 박 팀장이 삼촌 몰래 지은이를 안전한 곳으로 빼돌렸대요. 우선은 몸을 숨겨야 해요. 차가 멈춘 곳은 이끼 낀 돌담이 아름다운 낡은 사찰이었고 그곳에는 주방에서 보았던 그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노인이 빗물에 젖은 지역의 어깨를 토닥이며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먼. 여기가 자네 부모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곳이라네. 지역은 노인을 따라 사찰 뒤편의 작은 오두막으로 들어가 벽에 걸린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강지혁이 사진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꺼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다음 날 아침 8시 사찰의 종소리에 눈을 뜬 지역은 노인이 차려놓은 소박한 찻상을 마주했습니다. 노인이 지역의 손에 낡은 조리법 책 한 권을 쥐어주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 부모는 강 회장을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치유하려 했다네. 이 책 안에 그 비법이 담겨 있어. 지역은 책장을 넘기며 성진그룹이 감추려 했던 불법 임상시험의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식재료 조합을 발견했습니다. 강지혁이 책의 내용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노인에게 굳은 결의를 보였습니다. 이걸로 회장님을 살리고 강태윤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노인은 지역을 데리고 산속 깊은 곳의 비밀 텃밭으로 가 희귀한 약초와 신선한 채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은 흙 묻은 채소들을 직접 캐내어 씻으며 자신의 미각이 독을 찾는 도구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지역이 산삼의 흙을 털어내며
곁에 선 서윤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윤 씨,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맛은 혀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하는 거라는 거요. 서윤은 지역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내보였습니다. 강태윤이 오늘 밤 창립기념 파티에서 회장직 취임 선언을 할 거래요. 우리가 가서 막아야 해요. 지역은 사찰의 가마솥 앞에 서서 부모님이 남긴 레시피를 바탕으로 정화의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소리와 수프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사찰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강지혁이 수프의 간을 보며 노인에게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 수프 한 그릇이 성진그룹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겁니다. 노인은 지역의 어깨를 꽉 쥐며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분노로 요리하지 마라. 오직 진실만을 담아야 그들의 독을 이길 수 있느니라. 지역은 서윤이 준비한 검은색 요리사 복장으로 갈아입고 주방 칼 가방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사찰을 떠나기 전 지역은 부모님의 사진 앞에 절을 올리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꼭 승리해서 지은이랑 같이 올게요. 서윤의 차가 다시 화려한 도심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지역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역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성진그룹 본사 건물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강태윤, 당신이 만든 가짜 왕국을 내가 오늘 요리로 무너뜨려 주지. 지역은 서윤과 함께 직원용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 지하 주방으로 몰래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취임 파티 준비로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지역은 그림자처럼 숨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강지혁이 조리대 구석에 놓인 자신의 낡은 칼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소중하게 집어들었습니다. 지역은 칼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복수자가 아닌 치유자의 마음으로 마지막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성진그룹 창립기념 파티가 열리는 본관 대연회장은 수백 개의 수정 샹들리에가 내뿜는 빛으로 눈이 멀듯 화려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강태윤 회장 취임이라는 거대한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강태윤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내빈들과 와인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하 주방의 구석진 조리대에서 강지혁은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서 국자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강지혁이 수프의 농도를 확인하며 곁에 서 있던 강서윤 실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윤 씨, 이제 준비됐습니다. 할아버님의 의식을 깨울 마지막 열쇠예요. 강서윤 실장이 지역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무대 뒤쪽 통로를 열어줬어요. 할아버님을 휠체어에 모시고 곧 입장할 거예요. 강지혁은 정성스럽게 끓여낸 수프를 백색 도자기 그릇에 담고 그 위에 사찰에서 가져온 신선한 허브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수프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는 연회장의 기름진 음식 냄새를 단숨에 뚫고 지나갈 만큼 맑고 청아했습니다. 강태윤이 마이크 앞에 서서 취임사를 시작하려던 찰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휠체어에 앉은 강승천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빈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강태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마이크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강지혁이 수프 그릇을 든 채 강승천 회장의 곁을 지키며 무대 위로 당당하게 걸어 올라갔습니다. 강지혁이 당황한 강태윤을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며 연 회장이 울리도록 외쳤습니다. 부회장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기 전에 이 보양식부터 대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윤이 삿대질하며 경호원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저 살인마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끌어내고 저 그릇 빼서. 하지만 박유한 팀장이 이끄는 보안팀은 강태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오히려 강태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지혁은 강승천 회장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수프 한 수저를 정성껏 떠서 회장의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당신이 삼킨 독을 이 요리가 씻어내 줄 겁니다. 강승천 회장은 초점 없는 눈동자로 지역을 보다가 수프의 향기에 반응하듯 천천히 입을 벌려 음식을 삼켰습니다. 수프가 회장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회장의 창백하던 안색에 순식간에 붉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거친 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이내 눈동자에 날카로운 총기가 돌아오며 지역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쉰 목소리로 주의가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태윤이 이놈, 감히 애비가 살아있는데 네가 요 자리를 넘봐.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고 강태윤은 뒷걸음질 치다 단상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강지혁이 무대 옆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강태윤의 비서실에서 빼낸 비밀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태윤이 지역의 동생을 인질로 잡고 독사를 지시하는 추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빈들이 경악하며 강태윤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취임식장은 순식간에 강태윤의 범죄 폭로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강지혁이 단상 아래에 엎드린 강태윤을 내려다보며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리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지 당신 같은 괴물의 욕망을 채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때 연 회장 뒷문이 열리며 건강한 모습의 지은이가 박유한 팀장의 보호를 받으며 지역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지은이가 지역의 품에 안겨 엉엉 울며 오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빠, 나 무서웠어. 오빠가 나 구하러 올 줄 알았어. 강지혁은 동생을 품에 꼭 안고 눈시울을 붉히며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휠체어에서 스스로 일어나 지역의 어깨를 짚으며 내빈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 아들의 취임식이 아니라 성진그룹의 죄를 씻는 날이다. 지혁아, 네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지혁은 비로소 가슴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노주방장이 연 회장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인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윤은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지혁은 서윤과 눈을 맞추며 말없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서윤은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지역의 요리가 가장 빛나는 곳에서 정의의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역은 동생의 손을 잡고 연 회장을 빠져나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강지혁이 지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배고프지?
오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만들어줄게. 지은이가 지역의 허리를 꽉 껴안으며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성진그룹의 화려한 간판 아래로 지역과 지은, 그리고 서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멀어지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역은 주머니 속에서 오메가 카르텔의 문양이 새겨진 검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치유의 식탁이 차려진 기쁨도 잠시 더 거대한 어둠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강지혁은 동생을 집으로 보내고 서윤과 함께 다시 주방으로 향하며 내일의 투쟁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지혁은 부모님의 식당터에 새로 마련한 주방에서 지은이가 좋아하는 나물을 무치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던 지은이가 갑자기 손에 힘을 풀더니 숟가락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강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지은이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왜 그래? 손에 힘이 없어? 지은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목을 부여잡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의자 아래로 힘없이 고꾸라졌습니다. 강지혁은 쏘스라치게 놀라 지은이를 품에 안고 비명을 지르며 동생의 이름을 연신 불렀습니다. 지은아, 정신 차려. 지은아, 오빠 좀 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지은이의 입술은 순식간에 보랏빛으로 변했고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돋아나며 경련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절망적인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주치의가 지역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며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윤이 투여했던 신약의 잠복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변종 독소가 신경계를 파괴하고 있어요. 해독제 배합표 없이는 하루도 넘기기 힘듭니다. 강지혁은 병원 복도 벽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하다가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폰을 낚아채듯 꺼냈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기 너머에서 죽은 줄 알았던 강태윤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혁, 동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꼴이 보기 좋나? 오메가가 나를 구치소에서 빼내줬지. 해독제를 원하면 내 지시를 따라라. 강지혁은 피눈물을 흘리며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듯 울부짖었습니다. 강태윤, 내 놈이 사람이야. 당장 해독제 내놔. 죽여버릴 거야. 강태윤은 냉소적인 어조로 지역의 말을 자르며 다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닥쳐라. 네가 만든 무료 급식소 식재료에 우리가 이미 독을 탔다. 내일이면 넌 수만 명을 죽인 살인마로 전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강태윤의 말대로 성진그룹 산하 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으로 쓰러졌다는 뉴스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격분한 유가족들이 지역의 주방으로 몰려와 계란과 오물을 던지며 지역을 살인마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다가 갑자기 혀끝에서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이 주방에 있는 소금을 한 움큼 집어 입에 넣었지만 짠맛도 쓴맛도 느껴지지 않는 완벽한 미맹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강지혁이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혀를 쥐어뜯으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왜 맛이 안 느껴져? 왜 하필 지금이야? 지은이를 살려야 하는데. 강서윤 실장이 군중을 뚫고 주방으로 들어와 지역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혁 씨, 정신 차려요. 오메가 놈들이 지금 성진그룹 지분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강지혁은 서윤의 손을 뿌리치며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주방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서윤 씨, 나 맛이 안 느껴져요. 설탕도 소금도 전부 흙맛밖에 안 나요. 내가 어떻게 지은이를 살려요. 그때 오메가 카르텔의 대리인이 검은 정장을 입고 주방으로 들어와 지역 앞에 계약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리인이 무심한 눈빛으로 지역을 내려다보며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은 양의 해독제입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오메가를 위한 소스 레시피를 완성하십시오. 그럼 미각도 돌려주겠습니다. 강지혁은 계약서를 찢어 대리인의 얼굴에 던지며 짐승 같은 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 동생을 살리라고? 요리를 무기로 쓰겠다는 놈들한테 내가 굴복할 것 같아. 대리인은 비웃음을 흘리며 태블릿 PC로 지은이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사투를 벌이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은 무너져 내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주방 밖에서는 시민들이 지역의 식당 간판을 부수고 불을 지르며 지역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연기가 자욱한 주방 한복판에서 동생의 약병을 품에 안고 덜덜 떨며 어둠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강서윤은 가택연금 통보를 받고 보안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갔고 지역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강지혁은 맛을 느낄 수 없는 자신의 혀를 저주하며 어둠 속에서 조리 기구들을 하나둘씩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요리사로서의 모든 명예와 자부심 그리고 소중한 가족까지 한순간에 잃어버린 지역의 천국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지역은 차가운 주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보다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강태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고 지역은 자신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지역은 감기지 않는 눈으로 주방 구석에 놓인 부모님의 칼을 바라보며 마지막 힘을 짜내어 몸을 일으켰습니다. 맛이 안 느껴진다면 맛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요리하겠어. 지은아, 오빠가 갈게. 강지혁은 피가 흐르는 손으로 칼자루를 다시 꽉 쥐며 광기 어린 눈빛으로 어둠을 쏘아보았습니다. 카르텔의 비밀 기지 내부는 기괴할 정도로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지혁은 차가운 금속 소재로 뒤덮인 실험실 주방 중앙에 서서 자신의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미각을 완전히 상실한 혀는 입안에서 거추장스러운 살덩이처럼 느껴졌고 지역은 침을 삼킬 때마다 느껴지는 무색무취의 공허함에 진저리를 쳤습니다. 강태윤이 휠체어를 타고 어둠 속에서 나타나 지역의 앞에 해독제가 든 푸른 액체 병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강태윤이 핏발선 눈으로 지역을 조롱하며 가늘게 찢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맛도 모르는 요리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나? 자, 어서 오메가가 원하는 그 소스를 만들어라. 그래야 내 동생 지은이가 저 유리창 너머에서 숨을 쉴 거 아니냐.
강지혁은 강태윤의 뒤편 강화유리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창백하게 누워있는 지은이를 보았습니다. 지혁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억누르며 조리대 위에 놓인 칼을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강지혁이 칼날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서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맛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요리를 못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나는 이제 혀가 아니라 식재료의 진동과 향기로 요리할 거니까. 지혁은 조리대 위에 놓인 수십 가지의 향신료 상자를 열고 코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미각은 사라졌지만 오히려 후각은 짐승처럼 예민해져 식재료가 뿜어내는 미세한 입자 하나하나가 지혁의 뇌 속에서 그림처럼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혁은 불을 켜고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린 뒤 끓는 물의 소리에 집중하며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기포의 크기와 소리의 높낮이만으로도 지혁은 물이 정확히 몇 도에 도달했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강태윤은 그런 지혁의 모습을 비웃으며 비서에게 명령했습니다. 저놈이 딴짓을 못하게 감시해라.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지은이의 산소호흡기를 즉시 꺼버려라. 그때 주방 환기구를 통해 미세한 기계 소리가 들리더니 강서윤 실장이 미리 설치해둔 초소형 통신기가 지혁의 귀에서 짧게 진동했습니다. 강서윤 실장의 긴박한 목소리가 지혁의 귓가를 울리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혁 씨, 들려요? 인터폴과 함께 기지 외곽을 포위했어요. 박유한 팀장이 내부 보안 코드를 해킹하고 있으니 10분만 시간을 벌어줘요. 지혁은 들리지 않는 척 요리에 집중하며 향신료 선반 구석에 숨겨두었던 특수 약초 가루를 냄비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약초는 사찰에서 노주방장에게 배운 것으로 열을 가하면 무색무취의 증기를 내뿜어 사람의 신경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는 효능이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냄비를 휘저으며 일부러 강태윤 쪽으로 증기가 향하도록 국자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소스는 오메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뇌를 지배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먼저 맛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태윤은 증기를 들이마시며 몽롱해지는 기분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강태윤이 혀가 꼬인 목소리로 지혁을 향해 낄낄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냄새야. 전 세계를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릴 그 위대한 맛. 강지혁, 너도 결국 우리 개가 되는구나. 지혁은 강태윤이 방심한 틈을 타 조리대 아래 숨겨두었던 가스토치를 켜고 주방의 스프링클러 센서를 향해 불꽃을 쏘아 올렸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며 천장에서 차가운 물줄기가 쏟아졌고 기지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보안팀을 이끌고 문을 부수며 주방으로 들이닥쳐 괴한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지혁에게 달려와 외치며 지은이가 있는 방의 열카드를 건넸습니다. 강지혁 씨, 지은 양은 우리가 맡을 테니 어서 해독제를 챙겨서 나가세요. 여긴 곧 폭발합니다. 지혁은 강태윤의 손에 들려있던 푸른 액체병을 낚아채듯 빼앗고는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진 강태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강태윤이 바닥을 기며 지혁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지혁아, 살려줘. 나도 오메가한테 이용당한 거야.
제발 나를 버리지 마. 강지혁은 강태윤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혐오감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요리사도 인간도 아니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그 독 속에서 평생 썩어가길 바란다. 지혁은 지은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달려가 유리창을 부수고 동생의 입안에 해독제를 조심스럽게 흘려넣었습니다. 지은이가 거친 기침을 하며 눈을 뜨자 지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동생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오빠야. 이제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다시는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기지를 탈출한 지혁과 지은, 그리고 서윤은 멀리서 불길에 휩싸여 무너지는 오메가의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윤 실장이 지혁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오메가의 데이터도 전부 파괴했고 삼촌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지혁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보았고 그때 기적처럼 혀끝에서 차가운 빗물의 짠맛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이 빗물을 맛보며 환하게 웃음을 터뜨리고는 서윤에게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 씨, 맛이 느껴져요. 빗물이 이렇게 짠 줄은 몰랐네요. 내 감각이 돌아왔어요. 병원을 찾은 지혁은 식중독으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직접 조리한 정화의 죽을 대접하며 한 명 한 명 사과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먹고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유가족들은 지혁에게 던졌던 돌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혁은 그들의 손을 잡으며 요리사로서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박유한 팀장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지혁에게 경례를 하며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유한 팀장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지혁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덕분에 요리사가 왜 무서운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죗값을 다 치르고 나면 그 국밥 한 그릇 꼭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혁은 박유한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모든 갈등이 씻겨 내려간 밤, 지혁은 자신의 낡은 주방으로 돌아와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지혁은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는 혀와 고통을 겪으며 얻은 초감각을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지혁이 도마 위에 칼을 내려놓으며 창밖의 평화로운 풍경을 향해 나지막이 의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 모두를 위한 진실의 식탁을 차려야지. 지역의 주방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오며 어두웠던 골목을 따뜻하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오빠의 등 뒤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식탁을 닦았고 두 남매의 웃음소리가 주방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지혁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더 이상 복수자가 아닌 진정한 요리사의 눈빛을 띠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진그룹을 집어삼키려던 거대 카르텔 오메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추악한 실험실이 불길 속으로 화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도심의 화려한 마천루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기와지붕들이 옹기종기 어깨를 맞댄 골목길 어귀에는 매일 아침 동이 트기도 전부터 구수한 육수 냄새가 번져나갔습니다. 강지혁은 이제 수천억 원의 자산가가 될 기회도 성진그룹의 핵심 요직도 모두 사양한 채
부모님이 처음으로 칼을 잡았던 그 낡은 터에 작은 식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강지혁이 무거운 무쇠 솥뚜껑을 열자 밤새 우려낸 사골의 진한 향기가 하얀 수증기와 함께 지혁의 얼굴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강지혁이 국자로 국물을 한번 떠서 맛을 본 뒤 곁에서 팔을 썰고 있던 동생 지은이를 향해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간이 좀 어떠니? 오늘은 날이 차서 소금을 평소보다 아주 조금 더 넣었는데 내 입맛엔 너무 짜지 않니? 지은이는 이제 창백했던 안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오빠의 입가에 묻은 수증기를 닦아주었습니다. 아니, 딱 좋아. 오빠. 신기하게 오빠 국물은 먹고 나면 몸속까지 뜨끈해지는 기분이야. 벌써 저 밖에서 할아버지들 기다리시는 소리 들려. 식당 문이 열리고 낡은 나무 팻말이 기분 좋은 마찰음을 내며 흔들리자 첫 번째 손님이 들어섰습니다. 수천 명의 경호원을 거느리던 성진그룹의 강승천 회장은 이제 낡은 면바지에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지팡이도 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식탁 구석자리에 앉으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지역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주인장이 손님이 온 줄도 모르고 동생이랑 수다만 떨고 있어? 배고파 죽겠으니 얼른 그 진득한 국밥 한 그릇 말아오너라. 강지혁은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하며 미리 따뜻하게 데워둔 뚝배기에 정성껏 밥을 담고 그 위에 두툼한 고기 고명을 얹어 강 회장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강승천 회장이 국물을 크게 한술 떠먹고는 크으하는 깊은 감탄사와 함께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혁아, 내가 평생 금칠한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를 다 먹어봤지만 네가 여기서 뚝딱 말아주는 이 국밥만큼 속을 달래주는 게 없더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아 잠을 못 잘 때도 이 국물만 마시면 신기하게 눈이 감겨. 강지혁이 강 회장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겹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맛은 혀끝을 자극하는 화려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는 온기에 있는 법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다 내려놓으시고 맛있게 드시기만 하세요. 그때 식당 밖에서 세련된 외제차의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성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된 강서윤이 화사한 정장 차림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서윤 회장은 지역을 보자마자 얼굴 가득 피어오르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주방 조리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강서윤 회장이 지역이 미리 챙겨둔 도시락 가방을 건네받으며 짐짓 투정을 부리듯 말했습니다. 지역 씨, 오늘 이사회 회의가 있는데 임원들이 전부 지역 씨 도시락 아니면 회의 안 하겠다고 난리예요. 나보다 지역 씨 요리를 더 무서워한다니까요. 강지혁은 서윤의 옷깃에 묻은 작은 실밥 하나를 떼어내며 그녀의 눈을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서윤 씨가 고생이 많네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요리보다 훨씬 힘든 일인데 당신은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연근조림 해놓을 테니 꼭 와요. 서윤은 지역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귓속말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지혁씨. 당신 요리가 아니었으면 난 아마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이따 저녁에 봐요. 서윤이 식당 손님들에게 일일이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누고 떠난 뒤 식당 뒷문에서 식재료 상자를 번쩍 들어 나르는 건장한 사내가 보였습니다. 과거 강태윤의 오른팔이었던 박유아는 이제 검은 정장 대신 땀에 젖은 면 티셔츠를 입고 지역의 식당에서 자비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박유한이 상자를 내려놓으며 수건으로 얼굴에 땀을 훔치고는 지역을 향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사장님, 오늘 주문한 소고기랑 채소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제가 직접 경매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가져왔습니다. 강지혁은 박유한의 어깨를 툭 치며 그를 주방 구석 자리에 앉히고 고기가 듬뿍 담긴 밥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박 팀장님, 아니 이제 박 형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른 이거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형님이 가져온 재료라 맛이 더 기가 막힙니다. 박유한은 국밥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시울이 붉어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은데 사장님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밥을 주시는 겁니까? 이 맛을 보면 내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자꾸 후회가 돼서 못 견디겠습니다. 지역은 박유한의 등을 두어 번 토닥여주고는 다시 조리대 앞에 서서 낡은 칼 한 자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칼은 2년 전 강 회장 면접 당시 가져갔던 바로 그 칼이었고 지역은 칼날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잠시 깊은 상념에 젖었습니다. 회장님, 이 소스에 독이 있어요. 라고 외쳤던 그날의 용기가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칼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역은 식당 한쪽 벽면에 걸린 부모님의 낡은 흑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으어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만든 요리가 이제 정말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있어요. 당신들이 꿈꿨던 그 식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후가 되자 식당 안은 고된 하루를 보낸 시장 상인들과 소문을 듣고 찾아온 멀리서 온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강지혁은 맛을 완전히 되찾은 혀와 고통 속에서 연마한 예민한 감각으로 손님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간을 맞췄습니다. 지역이 어느 할머니 손님에게 다가가 국물을 더 부어주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 무릎이 좀 쑤신다고 하셨죠? 제가 황기랑 대추를 좀 넣고 끓였으니 이거 남기지 말고 다 드셔야 해요. 할머니는 지역의 손을 잡으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식당 안은 훈훈한 정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태윤은 감옥에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에 짓눌려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지역은 이제 그 이름조차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결코 가질 수 없는 행복한 세상을 직접 만들어 보여주는 것임을 지역은 깨달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골목길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들어올 무렵 지역은 식당 문을 닫고 알치마를 벗었습니다. 지역이 주방 선반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신임 요리사 명찰을 꺼내 먼지를 닦아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그 소스에 독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강지혁은 명찰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주방에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방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지은이가 오빠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며
밤하늘의 밝은 달을 가리켰습니다. 오빠, 오늘 달이 참 밝다. 우리 부모님도 저 위에서 오빠 요리 냄새 맡고 계시겠지? 강지혁은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평온한 숨을 내쉬었고 두 남매의 그림자는 따뜻한 식당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성진그룹의 화려한 간판은 밤이 되면 차갑게 빛났지만 지역의 작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옮기는 골목 전체를 치유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지역은 주방 문을 잠그며 내일 아침 손님들에게 대접할 쌀을 씻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소리는 지역에게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승리의 창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독을 도려내고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진심을 요리하는 지역의 서사는 그렇게 깊은 감동과 함께 완성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지역의 식당을 뒤로하고 점점 하늘로 올라가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빛이 수만 개의 별처럼 빛나는 도심의 야경을 비추었습니다. 진정한 맛이란 결국 사람을 향한 예의와 진심이라는 것을 남긴 채 위대한 요리사 강지혁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진실의 식탁 위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성진그룹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성벽 속에서 오직 진실만을 담은 요리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청년 강지혁의 파란만장한 여정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독이 든 소스를 마주했던 그 긴박했던 순간부터 미각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차가운 주방의 밤까지 지역이 견뎌낸 시간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요리사가 가져야 할 진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화려한 재벌 회장님의 전담 요리사 자리를 뒤로하고 소박한 골목길 식당에서 이웃들의 속을 달래주는 국밥 한 그릇을 말아내는 지역의 뒷모습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진미보다 위대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온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역의 식당에 켜진 작은 불빛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지역의 사투와 승리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